월요일입니다. 11월 11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희입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를 모두 소화한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약세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2차 전지, 반도체, 화장품 쪽 오늘 약세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과 우주 항공 쪽은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암호화폐 STO 쪽도 강세에 띄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오늘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황부터 짧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0시 구간의 낙폭을 조금 줄여주나 했더니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1.22% 하락한 2,530선 부근에서 현재 구간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반도체 쪽 모두 약세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밀리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2% 빠지고 있고요. 727선까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114억 원 정도 매도, 기관이 1,86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물량을 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가면서 오늘 6,77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지금 외국인이 1,039억 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세 펼치고 있고요. 기관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나 또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권의 종목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약세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하락, SK하이닉스 3% 넘게 지금 밀리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요.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현재 55,300원 부근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요,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동시 호가 구간부터 강세에 뛰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77% 상승하면서 41만 7,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네요. 2% 오른 2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6위권부터 10위권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권의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2% 하락하면서 4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금융 지주 쪽은 분위기가 약세입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 뜸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현재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구간 1%대 가까운 상승세 44만 1,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약세 띱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넘는 지금 약세 띄고 있고 에코프로도 3.52% 하락하면서 76,900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휴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하락폭을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56% 지금 하락한 28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엔캠,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 HP, SP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저희가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지수와 수급까지 현재 시황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호장에 대한 분석 함께 해보셔야 될 텐데요. 5호장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네, 앞으로 다가오는 5호장을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매매 전략들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 첫 출연이신 만큼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또 장중에 한시 중요한 타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서동구의 골든타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계좌 그리고 또 종목들 수익률 개선되길 바라면서 또 저녁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마켓 위너 시간에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동구의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5호장에 대한 매매 전략 확실히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우리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굳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 1조 2천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악재가 또 나왔던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5만 5천 원대에 어떤 면에서는 늪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난 주말에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이스페타시스가 5,500억의 유중 폭탄을 전개했다라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올 상반기, 특히 5월, 6월 달에 IT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에서 많은 종목들이 유상증자들을 단행하면서 어떤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스페타시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5,500억이나 증자를 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요인들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IT의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게 됐고요. 그런 반면에 지난 주 후반부터 연출되었던 트럼프와 그리고 또 머스크의 그런 수혜 정책 관련한 종목들로 매기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극심한 차별화 현상, 돈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모습들 사실은 지난 10월 말에만 해도요. 55,7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6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지없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6만 원도 안착해주지 못하면서 5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극명하게 바뀌냐면은 바로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도요. 일정한 박스권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올 초부터 11월 초부터 새로운 박스권의 상단 돌파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 연출되었던 바로 현대 힘스 같은 종목이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의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바로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전장에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5장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 터치하고 있고요.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대규모 유상증자에 지금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쪽은요. STU 암호화폐 관련주들, 조선 쪽도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흐름 저희가 간략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오후장 전망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 쪽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소부장 쪽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저것을 저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들이 그쪽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특히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또는 LMF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지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바로 테슬라 향이라는 거죠.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IRA 법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도체 칩스와 관련 것들이 어떻게 노이즈들이 나올지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오후장. 저는 개인적으로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이 트럼프 2.0 수혜주들 그리고 머스크 수혜 관련한 이러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물론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어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전력설비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향 종목들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트램프 트레이드, 머스크향 관련주들, 방산 쪽, 조선 쪽도 역시나 좀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장 마감까지 한 2시간 남았습니다. 저희가 오후장에 좀 발빠르게 주목해야 될 공략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은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종목별 순환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잠깐 하나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50주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표적인 전력설비 관련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도 한 2달 동안 쉰 이후에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갔다라는 거죠. 이런 섹터 내에서 신고가 내지는 52주가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저는 이러한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재룡전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중소형 변압기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586억으로 107% 이상 급증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향 그런 노후 설비 교체 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낙후돼 있는 SOC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 변압기 수요도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7월 달에 사실은 10만 원을 넘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3개월 동안의 가격 조정 이후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1차 저점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여기 5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중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난 주말에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증가돼주면서 이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새로운 또 박스권 상향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 오늘 눌림목 과정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충분히 6만 원부터 요 5만 9천 원 사이, 6만 500원, 5만 9천 500원 괜찮습니다. 6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탈가는 5만 3천 원을 잡아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에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는 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도 섹터 전력 설비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선정해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잘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저희 교육방에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다고요? 어떤 정보들 좀 제공해 주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마켓나우 첫 출연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단의 초록밴드로 입장을 하시면 바로 트럼프 2.0 또 머스크의 수혜 섹터 10개 섹터 그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종목들 50개 종목을 선정해서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오전장 분석부터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테마와 섹터를 비롯해서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첫 출연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오늘 좀 핫한 이슈를 좀 살펴보고 그 관련 종목들의 이제 가격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볼 건데요. 일단 뭐 당일날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와중에 뭐 또 괜찮은 종목들도 있으면 제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말씀 잘 선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나 섹터에 좀 시장이 주목해 봤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첫 번째는요. 가상화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T사이언티픽, 위지트,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일제히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진단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른 종전을 공언해온 만큼 국내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조선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조선주들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진단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파트너님, 이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됐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2기 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10월에 8만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이 돌파를 하면서 확실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한참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게 된다면 이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또 이제 미국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 관련 주도 동반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이 좀 좋아지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좀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슈가 만약에 이제 혹여라도 좀 길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까지 적어도 한 2개월 정도 좀 바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먼저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갤럭시와 메타버스를 이제 자회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또는 이제 토큰 증권 또 NFT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상승을 그런 만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오늘 좀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 보면은 지금 이전 주가를 지금 넘어서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좀 않은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이상은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관련주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각은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다시 한번 좀 눌릴 경우에는 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시세가 밀리지 않는다면 추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세가 밀린다면 9,800원에서 9,200원 사이에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그대로 좀 잘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좀 이전 고점 부근인 한 12,400원 정도짜리까지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조금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오늘 조금 강력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관련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도 일단 두나무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500억대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관련주로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승력을 보니까 이미 이제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전일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즉 시세가 이대로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다음 저항 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잘 나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4,400원을 넘어서면서 한 4,700원 정도 자리까지 4,7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거나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혹여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면은 살짝 놀렸을 때 4,100원 정도 자리에서 그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지난 2024년 3월 5일 날 찍었던 고점인 5,300원 자리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4,700원을 돌파한다면 전고점 넘어설 때까지 한번 살짝 보시고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4,120원 정도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테마 가상화폐였습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진단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지난주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부사님. 뭐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네. 이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아니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인이 된다면 네. 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 즉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계속적으로 취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이슈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관련 종목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유럽
유럽 대륙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적인 해결에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속 논의도 충분히 이제 관심 있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 즉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결 이슈는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논의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 내내 조금 핫하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0월 30날 한번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관련주로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번에도 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11월 7일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한 번 더 드렸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변동성이 또 나오면서 급등력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중장비 업체랑 같이 협업으로 드릴 트럭을 현재 지금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산 가치 대비 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한 번 정도는 좀 시장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그러한 흐름도 주가 흐름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나가시고 이미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력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11,600원 정도 자리를 좀 넘기는 수준까지도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SY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 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S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오롱 글로벌과 이미 좀 협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거기서 제조해서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자회사인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력이 좀 쫙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력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28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조금 강하게 이어진다면 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두 번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조정 시에 공략해보자라고 의견을 타 프로그램에서 주셨던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SY 역시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조선입니다. 시장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조선주들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네.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도 상당히 좀 좋고 특히 올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할 전망인데 네. 그것이 이제 내후년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하게 조선은 협업을 하자라고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만에 진짜 이제 조선업이 좀 주가의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가장 이제 핫픽으로 뽑으면은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될 건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 말고 혹여 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제가 두 종목을 한번 좀 다른 종목을 한번 골라 보았어요. 이미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 보았는데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인수한 STX 중공업이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엔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이 이슈가 조선업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움직였다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좀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변동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원자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캔들상 양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강력하게 실렸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까지는 요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7,000원 정도 자리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기술적으로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조선 섹터 중에 뭐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은 한화엔진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HJ중공업입니다.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군용 함정 쪽으로 좀 특수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함이나 어떤 그런 특수한 선박 같은 경우를 선박가를 이 HJ중공업이 많이 건조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좀 유명한 그런 군함 쪽에서는 상당히 특수선 쪽에서도 상당히 좀 유명한 조선 업체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소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이제 군함 쪽이 될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과 협업으로 지금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해외의 군함 수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한화 계열이니까 하나오션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뭐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HJ중공업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조금 마이너스 국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으로 이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화랑으로 가게 된다면 조만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가장 저평가된 조선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기적으로는 3,500원짜리를 좀 넘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조선주가 앞으로의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한화엔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HJ중공업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점에서 최근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정식 파트너님과는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막대 과자들입니다. 저희 챌린지 1313은 좀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뭐 수익률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수익률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1313 챌린지가 노력을 할 텐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조금 더 연말 준비를 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좀 새로운 룰과 새로운 파트너님과 함께 돌아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일단 하루 최대 10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도 10종목이긴 했지만 매일 하루 2종목씩 총 5거래일 동안 쌓아서 10종목이었다면 이번에 조금 더 자유롭게 10가지 종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목당 목표가와 손절가 1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바뀌었던 이유가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일주일간 전략을 수정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룰이 바뀌었다는 점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쌓여 나가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새로 오신 파트너님도 정말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여러분들께 단순히 종목 발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종목 발굴 앞으로 어떻게 직접 해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특별한 기법과 그 내에서 세부적인 3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이용철 이데일리온 파트너님이신데요. 어떤 파트너님인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13% 수익률 위에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포트 마찬가지로 5종목까지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종목도 없죠. 이제 앞으로 단기 포트, 장기 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새로워진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313 챌린지는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주식과 같은 망망대해에서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1313 챌린지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313 챌린지를 좀 반짝반짝 빛내줄 보석과 같은 종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1313 챌린지에서 좀 저희한테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좀 선별을 해 오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주식항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 항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드넓은 바다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좀 방향성을 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방향성을 가지고 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성을 가장 잘 밝혀주는 저는 등대와 같은 등대 기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넓은 바다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등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갈 수 있도록 종목들을 선정해 드릴 건데요. 등대 기법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3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3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대 기법 가장 첫 번째는요.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안정성 비율을 가장 잘 반영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부채, 유동 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인데요. 자, 이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 됐을 때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갚아야 될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많이 겪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악재 한두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유상증자라고 해서 모두 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유치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동 비율 100% 이하인 종목들보다는 200% 이상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상승 모멘텀 지속 여부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 즉 재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호재성 이슈를 발표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때에는 이미 호재를 선반영 받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 지속 여부, 상승 모멘텀 확인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 종목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세 번째 기법, 바로 등대봉입니다. 이 등대봉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대봉이 뭐냐?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장대 양봉을 형성한 캔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장대 양봉, 등대봉이 출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에 매수세가 동반 유입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호재가 따라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등대봉 역시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보다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선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의 이 세 가지 등대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잘 부합하는 종목들 앞으로 잘 선별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철 전문가님의 1313 챌린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등대 기법 저희가 잘 적용을 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님? 자, 오늘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HL 만도, 그다음에 LNF, 한전기술,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각각의 종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L 만도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L 만도 차트 보시면, 자, 지금 최근에 2024년도 5월 고점 5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언제 넘겼냐? 9월 24일에 장중 5%가 넘는 상승률로 이 하락 추세를 넘겼죠. 그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진 종목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졌습니다. 근데 이 바닥, 어느 바닥을 다졌는지가 포인트인데요. 자, 이 다진 포인트 어떤 포인트냐? 바로 이 가격 38,000원 구간의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 2024년도 8월 달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넘겼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정 라인대에서는 밑꼬리를 달고 이게 망치형 캔들을 만든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동반되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L 만도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자, 단기 고점은 무난하게 달성을 하면서 추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43,300원 라인대까지는 전 고점 부근이죠. 이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상승 모멘텀,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입니다. 자, 3분기에는 주요 BEV 전기차 업체양 매출 역성장했으나 4분기부터는 성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3분기 YTD가 14.8조 원, 올해 목표가 15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거의 다 이번 3분기에 목표를 달성한 흐름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초과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HL 만도, 거기다가 자, 북미, 인도 BEV 전기차 업체에 추가적인 스마트 세시를 납품을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까지 납품을 하면서 외형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HL 만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NF인데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 기업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볼게요. LNF. 네, LNF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보시면 좀 긴 추세에서 2023년도 자, 4월부터 고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고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에서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돌파했을 때 그냥 돌파하는 것보다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등대봉이 출현하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최근에 보시면 언제죠? 바로 2023년도 11월 8일 날 장중 16%대까지의 상승률로 이 하락 추세를 넘긴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큰 추세 보시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저가까지 올리고 있는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 추세와 이 하단의 상승 추세가 수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2020년도, 24년도 10월 말에서 11월에 이 하락 추세, 수렴을 넘기는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모아간 에너지가 응축된 이후에 상방으로서의 시세 분출은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전 고점인 11만 8,500원에서 11만 9,000원 이 라인대를 이 전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돌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이 전 고점 라인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파트너님 혹시 네. LNF 가격 전략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 그러면은 관계상? 네. 바로 가격 전략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은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 4분기 실적 부진이 이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1차 목표가 12만 6,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10만 4,500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LNF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는데요. 이 종목 명이랑 저희가 가격 전략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종목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정기술인데요. 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이 한정기술은 최근에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간 종목으로 최근에 횡보를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 저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조금씩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 하회를 했지만 이익률이 개선이 됐고요. 2030년대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연자로 SMR이라고 하죠. 도입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알아보면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7만 3,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6만 4,000원으로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1313 챌린지 3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봤습니다. 첫 단추를 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증시 날씨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 마켓 웨더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47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우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업화에 나설 거란 예상과 함께 관련 밸류 체인에 속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흐름에 맞춰서 한국 정부도 올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등 분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관련주 날씨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주산업 밸류체인 내에서도 인공위성과 발사체 제조 분야가 수혜를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위성 제조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세트랙I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앞으로의 전망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체 관련 기업으로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맑은 기업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4,72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7% 증가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4분기에도 폴란드향 수출과 국내 물량 확대가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내수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역시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증권과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맑은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크래프톤의 3분기 실적을 두고 놀라운 성장세라며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은 배틀그라운드의 한 해라고 불려도 될 것이라며 양호한 성장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요. 내년에는 신작에 대한 성과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10% 정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더불어 한층 강화된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KTNG를 두고 주주 환원의 진심이라며 담배 원가 부담 완화 그리고 건기식 비용 효율화 등을 반영해서 내년 실적 추정치를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인 캐시카우인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성을 재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편 이외에도 AI, LLM 서비스 성장에 따른 연계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와 제휴를 통한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창출, 전략적 제휴 관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함께 하셨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